이 가장 큰 문제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과연 그렇게 문제가 됐다는 국정원 활동비를 받은 정치인이 최경환 의원 단 한 명뿐이겠느냐? 이걸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검찰 70년 역사상 최악의 정치검사라고 우리 윤석열 검사 생각합니다. 총장 장관이 임명하지 않고 그대로 청와대에서 임명한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런 사람의 이런 아주 부당 편파적인 수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내 지도부에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금 검찰이 법무부에 이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도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 검사가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만약 특검이 도입되면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우리 박근혜 정부 인사들만 또 다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검사보다는 낫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속히 이 특검법이 발의돼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JSA 사건이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치료를 한 이국정 교수를 도리어 환자의 상태를 이야기했다고 인격 테러범이라고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민 여론도 싸늘해지고 안 좋아지니까 어제는 그 정치인이 말을 슬그머니 바꿨습니다. 뭐 꼭 이국정 교수만을 지칭해서 인격 테러범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은근슬쩍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이국정 교수에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이 이국정 교수는 그동안 일한 것보다도 요 일주일 동안 병원장에게 호출받은 게 더 많을 정도로 견디기 힘들었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용기 있는 의사에 대한 과도한 흔들기 이제는 당장 중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국정조사 요구서 이번 주 내에 제출하고 저희가 특검 여부에 대해서 내일 의총에서 최종 판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검찰청 앞에서의 공개 질의와 또 항의 방문, 또 오늘 제가 국정조사 요구라든지 특검도 검토하는 이 문제, 저희가 소위 삼각편대로 해서 오늘 특수활동비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예, 저는 지난번 JSA 그 기순 병사 그 사고 직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조사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 상당한 의혹이 있다. 어제 그 결과가 낱낱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이런 발표된 사항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이 정말 제대로 근본을 제대로 갖춘 나라인지 의문이 갑니다. 그 비상사태입니다. 북한 병사가 기술을 해오는 현장에 그야말로 총탄이 쏟아지는 그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뭘 했습니까? 또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했는지 거기에 지휘를 해야 될 지휘관이 뒤에서 업무사격을 하면서 겨우 구출해내는 이 안타까운 현실 보면서 지난 17월 말들에 또 이 사건이 떠오릅니다. 철원 병사 아군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탄에 사망한 아군 병사 사망사고, 그리고 쥐두새도 모르게 납포됐다가 또 북측에 은전으로 무사히 돌아온 흥진호 사태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태세, 대북 경계태세 제대로 작동하는지 근본적으로 회의가 듭니다. 여러 건이 지금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핵개발, 미사일 개발하면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안보 위협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그야말로
안보태세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기순병사를 통해서 북한의 참혹한 실상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기생충, 그 현상은 북한의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거 실태를 간접적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개인의 인격 문제가 나옵니까? 그 이면에 숨어있는 가장 좋은 여건에서 근무하는 병사조차도 저렇게 열악한 영양 상태에서 또 이렇게 기순을 교행하는 이런 위험한 그런 사태가 바로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외면하고 지금 우리는 낭만적인 대북간, 안이한 안보관으로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국가 안보를 책임지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제대로 된 나라 깃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 보건복지 법안 소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동수당, 기초수당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령화 문제를 위해서 아동수당, 기초수당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재원, 감당하는 범위를 수준을 벗어나서 과도한 퍼주기식 예산 재정 설계는 지양돼야 됩니다. 지금 보육 현장 그리고 어른들 모시는 요양원 현장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보육료 그리고 요양시설의 종사자들의 비현실적인 이런 임금 이런 상황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퍼주기식 예산을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규모로 편성하는 새 정부의 새 예산 근본적으로 재검토되고 바로 현안 문제 해결에 우선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이 문제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도 언론에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지난 17일 날 세월호 선체에서 사람의 뼈로 추정이 되고 또 현장에서 바로 사람의 뼈인 걸로 판단까지 됐던 이런 유해 일부가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흘 뒤에야 유가족에게 통보가 됐고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소위 시신 없는 연결식이라고 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어떤 결심에 따른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뼈인 걸로 판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김현태 현장 수습 부본부장이 내가 책임질 테니 이 문제는 언급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현장의 부본부장이 자신의 순수한 어떤 권한, 판단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소위 시신 없는 연결식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정권 차원에서 유족들에 대한 어떤 설득과 협조 요청이 쭉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과정과 연계해서 이 연결식을 짓고 이 정부가 세월호 문제를 매듭을 짓겠다는 이런 의혹에서 생각에서 이 문제는 단지 부본부장을 넘어선 그 윗선에서 결심하고 결정돼서 은폐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통령 사과하고 그리고 해수부 장관은 사퇴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과 현재 여당이 어떻게 해왔습니까? 세월호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분단위로 그 행적을 밝히라고 했고 수년 동안 노란 리본을 달고 이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끌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집권하고 나서 세월호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가 전 정부보다 오히려 더 반인권적이고 반인도적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에 대한 진상 규명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분명히 진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이것이 처리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가
문제점 지적과 책임 문제를 반드시 거론해야 되는 것이 이 책임 정치의 구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알기로는 흥진호 사건이 10월 21일 날 발생했습니다.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이 정부는 흥진호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수사를 또는 조사를 이렇게 오래 한 달씩 걸릴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흥진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다린 것은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그것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할 사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우리 당에서의 대책과 또 함께 국정조사까지를 검토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흥진호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의 조속한 수사 결과 발표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수사 결과 촉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 결과를 보고 우리 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또 문제는 아까 수석께서 말씀하신 JSA 문제입니다. 아까 수석이 발표한 것처럼 16분 동안 부상당한 그 북한의 병사가 쓰러져 있는데 이것을 방치를 했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는 우리가 대응을 굉장히 잘한 것처럼 일방적 보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16분 동안 이게 방치가 됐고 또 과연 국방부나 군이나 또는 BH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받고 어떠한 응급 조치 또는 대응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발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우리 원내 대변 수석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세월호 6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6월이 없다 그래갖고 미 수습자에 대한 합동 연결식을 끝난 그 직후에 이것이 밝혀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것을 숨기려고 했던 이 엄청난 그 국민의 관심과 또 유족들의 가슴을 몇백 번이라도 더 아프게 할 이 사건을 방치를 했다는 것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이고 아까 나온 것처럼 해수부 장관의 해임까지도 가야 될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진상규명을 우선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진상규명에 따라서 이것도 국정조사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촉구하는 것은 정부는 지금 흥진호 사건이라든지 JS 문제라든지 또는 그 세월호 이번에 6월 사후 발견 문제라든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발표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 당은 대응 조치와 함께 국정조사를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각 상임위 간사들로 하여금 상임위에서의 분명한 진상 규명화를 이끌어 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정책위 차원에서도 우리가 우리 당의 대응 TF 뭐 몇 명의 의원이더라도 이 관련 의원들이 이 진상을 철저하게 파고드는 이러한 그 TF를 구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특활비 국정조사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지금 의혹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이 국정조사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